PER은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다. EPS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BPS는 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 나누기 주식 수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 나누기 BPS, 여기 BPS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PBR은 PER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이 됐건 뭐 기술적인 분석이 됐건 마음에 드는 종목,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발견했을 때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가 바로 돈을 버는 주식 투자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전략. 응?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돈을 버는 투자 전략은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로 수익 내시기가 참 쉽지 않죠. 이 전문가 활동을 하는 저 또한 시장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또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지도 사실 좀 막막하기만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돈을 버는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면서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길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경력이 짧거나 길거나 상관없이 결과가 좋지 못했던 투자자라면 종목 선택과는 별개로 이것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 종목 선택과는 별개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혹은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선택과는 별개로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돈을 버는 소수의 투자자에 속하게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것은 바로 추세입니다. 가격의 추세. 이 가격의 추세는 바꿔 말해서 가격의 일정한 방향성이다 라고 하겠고요. 이 가격의 방향은 상승과 하락 또는 횡보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무한 반복되는 가격의 추세 변화는 투자자에게 수익의 기회와 손실의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이 주가는 영원히 상승만을 하지도 않고 하락만을 하지도 않죠. 상승과 하락을 무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상승 또는 하락이 지속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은 오로지 세 가지의 방향성만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의 방향, 그리고 횡보하는 방향, 그리고 하락하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성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횡보, 하락.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단기가 되었건 중장기가 되었건 이 상승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해서 이 추세의 변화, 이 추세의 변화란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술적인 용어로 변곡이라는 표현을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 상승 변곡 또는 하락 변곡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변곡은 실제 매매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의 가격은 하루 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매일매일 가격이 변하게 되죠. 따라서 시간이 멈추지 않는 이상 변하는 주가로 인해 같은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 매수자들의 가격은 최고가와 최저가의 사이에서 다양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고, 같은 날 같은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수익과 손실로 엇갈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루 중에도 시가 고가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 다음 준비된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현재가 창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가, 고가, 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이 250일 최저가와 최고가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가와 저가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돼요. 보시면 요거는 일중, 장중입니다. 장중. 하루 중에 시고저를 나타낸 거. 시가는 67,100원. 고가는 하루 중 고가는 67,300원. 저가는 66,000원. 요것은 250일이죠. 250일을 보면 최고가와 최저가의 폭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A 종목이고요. B 종목은 더 크죠. B 종목은 시가는 82만 2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 고가는 85만 2천원을 기록을 했고, 저가는 82만 2천원, 시가가 저가가 되었네요. 그리고 250일 최고가는 153만 9천원, 최저가는 10만 2,700원을 기록하는데 굉장하죠. 저가에서 최저가에서 최고가까지의 차이는 뭐 15배 차이 나니까는 이 최저가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은 굉장히 큰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호가에 아주 다양한 숫자들이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불특정 다수의 생각이에요. 난 이 가격에 팔고 싶다. 또 이쪽은 매수, 난 이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다. 불특정 다수의 심리라는 거죠. 심리가 호가창에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쨌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즉 상승의 추세인가 하락의 추세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250일 최고가를 향해서 가는 중인지, 아니면 반대로 250일 최저가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술적인 분석도 기술적인 분석이지만 기본적인 분석에는 다양한 밸류 수치들이 있죠. PER, EPS, BPS 아주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하는 것이고요. EPS는 단기 순이익, BPS는 주당 순 자산 가치,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 나누기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다. 낮을수록. EPS는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 수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BPS는 주당 순 자산 가치, 순 자산 나누기 주식 수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 주가 나누기 BPS, 여기 BPS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PBR은 PER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밸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주 제각각 다양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 매매 활동을 벌이면서 이 가격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바뀌게 되더라. 이 부분을 꼭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PBR이 표시가 안 되는데 A라는 종목은 BPS, 현재 주가 나누기 BPS니까 1.30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PBR이에요. PBR. B 종목은 여기가 A, B, C 이렇게 봤을 때 B는 PBR이 16.58 정도 나옵니다. 16.58. 그리고 C는 BPS가 현재 주가보다 더 높아요. 86,185원. 그러니까 0.53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B, C 이 종목명은 제가 이제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놓고 본다면은 PBR이 가능한 한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의 추세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주가의 추세가 250일 최고가를 향해서 가는 추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저가를 향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지 이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따라서 좋은 종목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이 됐건 뭐 기술적인 분석이 됐건 마음에 드는 종목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발견했을 때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가 바로 돈을 버는 주식 투자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전략. 응?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돈을 버는 주식 투자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해봤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돈을 버는 투자 전략은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주가의 추세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추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 좋던 나쁘던 모든 정보가 알고 있는 종목 외에 모르고 있는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서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 전략은 증시의 상승과 하락 및 종목 주가의 상승과 하락 흐름에서 추세를 따르는 어떤 추세, 상승의 추세를 따르는 투자 전략으로 이 경험과 원칙에 따라서 장단기 대응 모두 가능하다 할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는 바로 이 시장과 종목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좋은 가격에 또는 이 추세의 전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종목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그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투자의 대가 중 이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제시 리버모어가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제시 리버모어 대가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리버모어는 주식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인간의 심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100%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설사 100%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심리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싸다라는 심리가 우세하면 상승의 방향으로 비싸다는 심리가 우세하면 하락의 방향으로 또 이 서로 비싸다 싸다의 심리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는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돈을 버는 투자 전략은 전략적으로 추세의 전환,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상승 추세에 올라탈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추세 전환을 미리 예상을 하거나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히 좀 밝혀두도록 하겠고요. 이 미리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익의 기회는 당연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상승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의 투자 전략 핵심은 언제 어떻게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끝마치면 굉장히 좀 아쉬우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 수익을 내는 유일한 투자 전략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투자 전략이면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좌가 점차적으로 커져나가는 이 추세를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실제 종목 차트를 한 두 종목 정도 보면서 이 추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종목 차트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종목의 좋고 나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고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 중에 한 기업이죠. 2008년 이후에 대상승 추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조정 추세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2014년서부터 2021년까지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월봉 차트라서 상승의 변곡과 하락의 변곡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 매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전업 투자자가 아닌 분들은 월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인데요. 이 주봉 차트로 돌려놓고 본다면은 변곡이 월봉 차트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조정의 추세 이후에 상승의 전환, 상승 변곡을 노려야 된다. 그럼 2018년에도 기회가 제공이 됐었죠. 자, 이 조정의 추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고점에서부터 고점을 잇는 이 조정의 추세죠. 그럼 결국 가격의 흐름은 고점을 낮춰가는 조정의 추세 이후에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시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인지는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다. 이 조정의 추세를 벗어내는 시점부터 추세 전환에 집중, 이 상승의 변곡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집중을 하고 있어야만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는 거죠. 이 가격 손실을 버티는 것이 아니고 상승의 추세에서 매도 욕구를 버티셔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의 추세. 자, 지금 현재는 조정의 추세 안에 있어요. 현재는. 그럼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 매수를 보류하면서 매수를 언제 전환, 추세의 전환을 언제 주는지 집중을 하고 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조정의 추세 안에 있다. 자, 일봉 조금 더 자세하게 일봉 차트로 돌려놓고 보면, 자, 상승의 변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바닥이 잡혀져야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상승 이후에는 방향이 바뀌죠.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의 조정, 횡보의 흐름, 횡보의 추세로 바뀐 것이 확인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조정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조정의 추세가 기울기가 너무 가파라졌어요. 이렇게 가파라졌기 때문에 이 조정의 추세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바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2022년 9월과 10월 저점을 지켜주는 바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NC소프트는 매수를 보류하면서 추세의 전환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류, 추세의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매수 접근을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다음 시간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 종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구독과 함께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